지금 중간고사 범위가 얼추 나왔나요? 학교? 아직 별말 없죠? 네. 근데 예상 범위는 잡히는 게요. 도형의 이동부터 여러분들 시작하니까 함수가 아마 합성함수, 잘하면 합성함수 들어가고요. 아니면 합성함수 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함수 파트 부분은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3쪽의 문제 하나씩 살펴보죠. 223번 갑니다. 거기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런 멘트 중요합니다. 함수 단원에서는 뭐냐? 정의역을 R로, 공역을 R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역을 R로 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정의역, 공역 내지는 공역과 치역을 갖다가 구분하는 멘트들 이런 거는 꼭 잘 귀담아 들어두시기 바라요. 학생들 혼자 할 적에는 거의 따지지 않거나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걸 매번 따져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 이해나 실제로 오답 정답의 향방이 갈려버릴 때가 있다고. 늘 훈련하던 거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게 또 갑자기 고를 때 쓰려고 하면 그게 또 되게 헷갈리거든, 용어가.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얘기 해줄 때 좀 귀담아 잘 들으세요. 어쨌든 R에서 R로의 함수다. From A to B에서 나오는 A, B는 정의역과 공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 직접 관련된 문제 나오네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필요충분 조건 뭐죠? 1대1 대응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신에서 100% 물어보는 건 당연하고요. 수능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된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그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려서 확인하죠? 어떤 때 그려서 확인하죠? 그냥 이 문제는 그려서 확인입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주어진 집합이 그 정의역, 치역 얘기, 공역 얘기하는 거죠. 유한 집합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초보 문제가 아닌 다음에요. 유한집합 문제 나오면 좀 긴장해야 돼요. 일일이 다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무한집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것도 그리는 건데 이 경우는 뭐를 그려서 푸는 거다? 이 경우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예요. 또 새삼들 열심히 적네. 그죠? 오랜만에 듣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뭐 별거 있어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매우 짜증나지만 여기 있는 거는 다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하나만 그려볼까요? 디귿.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hx는 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를 fx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g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구체적으로 뭔지 gx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더 잘 알 수가 있고 문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두 그래프는 경계선이 x는 0이라는 걸 경계로 0보다 클 때는 y는 fx를 그려주라는 얘기고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y는 gx를 그려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분가고 수능가도 설명하는 방법이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이. 미분을 이용하는 그래프냐 아니면 외워서 그리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fx 그래프를 보니까 fx 그래프가 뭐라고 돼 있어요? 1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직선 그래프예요. 직선 그래프예요. 직선 그래프인데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 gx 그래프는 뭐라고 돼 있어요? 1-x제곱이면 위로 볼록한 함수죠? 축의 방정식이 어디고 공교롭게 여기도 0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0,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새삼 따져봐야 되는 게 직선일 때는 여기가 y 값이 얼마고 이차 함수일 때도 여기서의 점이 y가 얼마인지 따져봐야죠. 만나느냐 안 맞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 딱 만나게 준 거예요. 그걸 공교롭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런 문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2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건데 0 이하만 허락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생겨먹어요? 휙 올라갔다 쫙 뻗어나가는 그래프 요거 있죠? 요거를 hx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도 자꾸 그려봐야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하얀색 부분은 원래는 여기 구멍이 뚫린 거고요. 파란색 부분은 여기가 새까맣게가 아니라 새파랗게 칠해야 되겠죠. 그렇죠? 파란 나라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마당이니까 더 이상 뭐 어느 쪽 소속이냐 아니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 이 지점에서 만나지 못했어. 이놈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상이 y가 뭐 2, 파란색은 여기가 y는 선상이 1, 그러면 한 칸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얀색에 구멍 뚫어놨을 것이고 파란색은 채워넣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가 y는 1인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네요. 2차 함수를 절반만 그린다. 왠지 허전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1차 함수도 절반만 그린다. 왠지 허전할 것 같아요. 다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리는 거예요. 다 그려놓고서 좀 지나고 흐리게 흔적이 나와 있으면 얘는 원래 이거였는데 일부분 이거고 여기도 원래 이거였으니까 일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설지나 풀이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완벽한 그림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편집자인 그 교재 편집자 선생이 직접 그린 것도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다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 손으로 그려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흔적의 그림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정리할 시간도 드릴게요. 요렇게 2줄짜리, 수능에는 3줄짜리, 4줄짜리도 당연히 나오고, 그 얘기는 1학년 문제도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침착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은 조금 크게 그려야 돼요. 크게 그려야 이렇게 막 섞여 있고 꼬여버린 부분이 서로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에도 명칭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고, 경계선상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서 어떤 게 그려졌는지 따로 그림을 그려라. 특히 만나는 지점에서의 y 값이 일치되는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버려진 부분도 흔적 정도는 남겨두는 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세요.